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파트 재건축에서요, 기존 용적률이 왜 중요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업이든지요, 이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업성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로 따집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싸게 재료를 사서 비싸게 팔아야 이제 수익이 많이 남게 되겠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수익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적자가 발생할 겁니다. 부동산 시행사업도 이거 마찬가지 이치예요. 토지를 싸게 매입해서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해서 팔아야 많이 남게 되겠죠.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시행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 시행사업은 남의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 있는 건물을 허물어서 빌딩을 짓고 분양하는 방식이지만, 아파트 이 재건축은 그 아파트 호실별 소유자들의 본인의 부동산, 뭐 예를 들어 대지지분 같은 경우를 조합에 내놓아서 출자를 하고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즉, 조합원들이 사업 미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의 대지 지분이 될 겁니다. 입지가 좋고 나쁨은 일단 접어두고요. 이 사업 미천이 많냐 적으냐가 1차적인 사업성을 가능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다른 어떤 그 일반 저층주거지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아파트는 평형의 크고 작은만 구분이 있을 뿐요, 조합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땅 모양은 구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물론 층수에 따라서 뭐 평당 감정가 같은 경우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은요, 대지 지분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소에서 이 수익성이 양호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판단은 대지 지분인데,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해당 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기존 용적률이란요, 어떤 아파트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 적용된 용적률을 말합니다. 용적률은 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여기에 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총합이에요.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 한다면 여기에 50평의 면적에만 1층부터 5층까지 건축을 하였을 때 이 50평 곱하기 5층, 그래서 250평의 연면적이 되면서 이 건물의 용적률은 250%가 될 겁니다. 용적률이 크면 어떤 땅에 건물을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많은 이 구분 호실, 쉽게 얘기하면 보다 많은 세대가 건축할 수 있는 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한정된 대지 안에 세대수가 많다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이 재건축 사업에서 이익을 많이 올리려면요, 사업을 하려는 땅이 넓어야 하고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안에 주택 등의 부동산 소유자가 적어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겠죠? 뭐 땅이 넓거나 높게 지으면 많은 세대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요, 매출이 많아져서 이익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구역 내에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그 이익을 나눌 사람들마저도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돌아갈 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원래 처음 지어질 때 적용된 기존 용적률이 높으면 이 아파트 호실별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대지 지분은 작아질 겁니다. 각자가 가진 대지 지분이 재건축 사업 시 출자금 비율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작으면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때 그만큼 덜 받게 되게 되겠죠. 납부해야 할 추가 분담금은 그만큼 많아지게 될 거고요. 기존 용적률이 큰 아파트 단지가 작은 단지보다 불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건축 사업할 때 용적률을 높게 받아서 더 지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도 다 법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정비 사업을 할 때
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재건축 사업의 수입성과 직결되는데, 이것을 규율하는 가장 맨 위에 있는 법이 앞서 얘기한 국계법, 줄여서요, 입니다. 이 법에는 1종, 2종, 3종 일반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용적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으로 원래 아파트를 그냥 건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정하는 이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용적률이 국계급의 용적률보다 더 적다고 보면 될 겁니다. 만일 국계법에 나와 있는 용적률까지 최대로 받으려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국가에 공급을 해야 되죠. 참고로 임대주택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건립해서 정부가 고시한 표준 건축비만 받고 공급하는 것이고, 그 임대주택이 속한 대지부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수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법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3종 일반지역의 경우 300%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 300%를 받기 위해서는요, 전체 이 신축 가구 수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지자체에 건축비 원가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에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250%까지만 적용을 받습니다. 즉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그만큼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될 당시의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1차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이 개포동, 반포, 저층 단지들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개포동 주공단지와 반포동 주공단지 등과 같이 70년대 지어진 이 5층 정도의 저층 단지들의 용적률은 약 100에서 130% 정도 내외로 호실별 대지 지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저층 단지의 그 용적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땅 면적이 크고 그것에 비해서 세대수는 비교적 적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한 호실의 전용 면적과 대지분이 엇비슷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대지분이 많으므로 재건축 이 수입성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15층 정도의 중층 단지들은 이런 재건축의 수익성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세대수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 대지 면적이 매우 크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수익성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15층 중층 단지의 용적률은 약 200에서 220% 내외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은 공급 면적, 평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대비 대지 지분 비율이 50%에 못 미칠 것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의 용적률이 커서 대지 지분이 작은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주한 지 이제 막 30년이 되었고 9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기존 용적률이 230%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대지분을 살펴보니까요, 공급 면적 24평형 기준 약 9.8평, 30평형의 경우 11.8평, 42평은 17평입니다. 공급 면적 기준 대지 면적 비율은 각각 41%, 39%, 40% 정도입니다. 처음 지어질 때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이 대지 지분이 공급 면적에 비해 작은 겁니다. 추가 분담금이 이 저층 단지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최근 1, 2년 사이에 이 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만일 24평형이 24평형으로 동일 공급 면적을 배정받으려면 추가 분담금이 3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평형과 42평은 5억 이상이 나올 겁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면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겠죠. 전체 소유자 중에서 동의자가 75%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이 되고요. 설령 전체 동의를 맞추었다 하더라도 자칫 조합 설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정비법에서는요,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만일 개별 아파트 동에서 50% 미만의 이 동의율이 나오면 전체 단지의 동의율이 75%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동에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 동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안 한다면 재건축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존 용적률, 대지 지분, 추가 분담금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쏙쏙 부동산을 마치겠습니다.